이 저자는 주엉규 씨예요. 그다음에 SBS 사업팀에서 근무를 하셨고 한국경제TV 증권팀 PD로 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대업,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유튜브를 방송하고 건물주. 이분이 책 제목에도 딱 적혀 있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월 1,000이 되면 사직을 하고 나올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요즘 굉장히 안전한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 같으면 네가 결단했으면 그만둬.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 이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되게 안정적인 방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부수입이 월 1,000만 원 되셨을 때 나와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방식의 일들을 많이 하셨던 거죠. 결국 그래서 구독자 80만 유튜버가 됐고 현재도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이분이 결심했던 거죠. 나는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으로부터 시작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침몰하는 삶을 멈추는 방법. 이분은 스스로 망가지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있었대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은 삶이 영화처럼 단절된 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그냥 본인의 삶이 너무 무료했던 거죠. 이렇게 살면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네? 30년 뒤에 어떻게 되겠네? 별다른 거 없겠네?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PD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게 없더라는 거죠, 삶에. 그래서 나는 변화하기로 했다. 삶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채워보기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불현듯 했다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을 언뜻언뜻 하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했을까라는 변화의 순간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이 첫 번째 했던 행동,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분은요, 일단 멈췄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리더님들, 우리가 무언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아니요. 일단 멈추셔야 돼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행동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들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텅텅 빈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나 그래도 뭐 좀 해봐야지라는 의욕이 생기는 순간에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적었대요. 기록하신 거예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굉장히 잘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기록의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만 판단을 했대요. 긍정적인 순간에만 판단했다는 거죠.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판단을 하지 않았대요. 판단이 없는 시기. 그냥 긍정적인 순간에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판단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순간 계속 더 강하게 들었지만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가운데 나 그럼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천 진짜 열심히 벌었는 4천을 투자해서 동업자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자영업을 하려면 모든 걸 걸어야 돼. 네 모든 걸 걸어야 돼 라는 생각에 동의를 해서 모든 걸 걸었던 거죠. 4천만 원 전 재산. 그때 월세를 살 때였대요. 반지하 월세. 근데 4천만 원 과감히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직까지 했대요. 한 달 정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직을 하고 그 텀에 1호점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 망한 거예요. 400만 원 가량의 적자를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업자가 자기 거 챙기느라 임신한, 이때 와이프가 임신해 있었다 하더라고요. 임신한 와이프가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와이프를 꼬드겨가지고 공증을 받아요. 동업자인데 뭐냐면 4천만 원을 이 신사임당이, 그러니까 변제해 준다는 공증을,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갚는 걸로 공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 잃어버린 거죠. 동업했다가. 너무 무섭죠. 그러면서 느낀 게 아내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내가 사인 하나 잘못해가지고 4천만 원 물어주게 생겼구나. 동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예요? 잘 되면 나눠가지고 못 되면 같이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동업인 거잖아요. 근데 피해는 오로지 이 집에서만 보도록금 공증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경험이죠. 임신한 와이프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자기가 한 실수를 용납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와중에 몰았다는 거에서 이분은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성공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아주 뭐 진지하게 읽어놓은 건 아니지만 살짝 알고는 있어요. 그거랑 약간 연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10명 중에 9명이 망하는 게 자영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10번 이상 도전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이 나오면 10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숫자가 나오면 1억을 잃는 거죠. 그럼 어때요? 참가비 1억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 문제가 있어. 참가비 1억이 없는 거죠. 우린 참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걸 더 작게, 잃을 땐 10만 원, 얻을 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고 지속 가능하면서 운을 맞이할 확률이 필연에 더 가깝도록 그런 게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실패할 확률이 낮은 거. 그래서 처음 어떤 시작을 할 때는 영원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시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을 가질 때 아주 큰 습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불 정리하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기 이런 습관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루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계를 성공했어. 그럼 한 단계 높은 시도로 가는 거죠. 근데 또 한 단계 올라갔어? 그러다 실패하면 한 단계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래서 돈 버는 인생의 특징을 봤더니만 일단은 마음가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공급을 시도하는 삶. 시도를 해야 돼. 시도. 공급하는 삶이 아니라 공급을 시도해야 된다고요, 리더님들. 공급을 시도하는 삶을 살면 돈이 벌린대요. 근데 소비를 시도하는 삶을 살면 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늙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리더님도 이거 진짜 느껴지지 않으세요? 무언가를 시도하면 나의 주변에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저도 지난달부터 해서 줌 미팅을 시작하고 이제 모이자 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자 하고 제가 시도를 한 거잖아요. 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네가 뭔데? 라는 반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진짜 준비하느라 애를 쓰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저와의 싸움인 거죠. 그랬는데 이걸 이겨내고 계속 지속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 몇 번쯤 시도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기대값이 명확하다면 행운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렇게 시도하는 걸 통해서 박주희 리더님 저한테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팁을 사사를 받았거든요. 행운이 온 거죠, 어쩌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또 다른 시도를 또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시도를 하려고 잠깐 휴식기를 갖는 거거든요. 줌 미팅 말고 다른 걸 해보려고. 자, 수저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수저란 무엇인가? 수저란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래요. 부자 아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 부자 아빠가 수저인 거예요.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말을 너무 잘해. 어떤 사람 기획서를 너무 잘 써. 그러면 그걸로 어떠면 돼요? 국가의 자원을 받아가지고 국가 사업하신 분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기획이라는 기획 다 따다니면서 자기 돈 1원 한 장 안 들고 사업하신 분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은 저보면 되게 답답하대요. 그거 하라고 저한테 막 얘기하세요. 근데 저의 삶의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안 하는데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라의 혈세를 이용해서 뭘 하는 느낌이라서 좀 그 부분이 정리되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되겠어서 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수저 중에서도 직장 생활의 수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계속한다는 거는 비교적 안전한 시도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안전하지 않대요. 한 번의 프로젝트 실수로 좌천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주가 동전 던지기 하고 있거든. 고용주가 주사위 던지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고용주가 여차하면 그 사람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게임에 얘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자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엄청 잘랐다면서요. 우리 살아야 돼 하고는 구조조정을 80% 이상 인원을 잘라낸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초기에.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은 그래서 열정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열정 회의론자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열정을 믿었을 때고 오히려 가장 소득이 높았던 순간은 행운을 믿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준 게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고 이게 행운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면 뭐 고정비를 올리는 선택을 한다. 그 일이 진짜 될 것 같으면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과감히 어떤 일을 줄이고 이 일을 한다든지. 저도 사실은 AMA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외 수업을 좀 줄인 거예요. 사실 과외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외를 좀 덜 받았어요. 열심히 과외를 하지는 않은 거죠. 이게 시간을 더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게요. 저는 근데 이 줌 강의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리더님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해서 리더님들이 너무 도움된다고 얘기해서 아니요, 저는 그거에서 피드백 받은 게 아니라 강의가 끝나고 나면 호스트는 강의 녹화를 할 수 있어요. 그 강의를 제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강의를 녹화했던 그 강의에 비해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긍정의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 모두 다 호스트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의 피드백이 자꾸 오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진짜 탁월하구나. 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많이 성장했는데 내가 한 번 더 노력을 한다면 또 다른 곳을 노력한다면 나 어떨까? 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한 확신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 안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힘들고 이랬던 게 그 피드백으로 다 덮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돼가지고 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막 이제 계속하게 된 거죠. 너무 이 피드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피드백과 성공 경험. 나름 성공적이지 않았나요? 다이어트 강좌에 4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장관리도 30명 넘었고요. 면역도 그 어려운 면역을 푸는데 3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다들 재미있었다 하셨고 키성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해주면 안 되나, 자기 소비자 모아놓을 테니까 개별 강의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진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수저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많은 강의를 쳐낼 수도 있고 다양한 자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좀 더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을 좀 더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이 책을 읽음과 동시에 모든 게 같이 진행됐다 보니까 리더님들 책을요, 읽는 데서만 멈추시면 진정한 독서가 아니에요. 책을 읽으셨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는 바꿔야 돼요. 저는 그거의 독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책을 읽어드리면 항상 어떤 분들은 진짜 귀하게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다 알아. 나 다 아는 거야. 나 3년 전에 알았는데 내 친구가 4년 전에 이야기해줬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묻습니다. 여쭤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그걸 알고 무엇을 하셨나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런 책을 읽어주고 정보를 줬을 때 저한테 나 다 알아라고 얘기하는 분 중에서 무언가 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오히려 무언가 하고 계셨던 분은 제 이야기조차 귀 기울여 들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족한 저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만나고 다니는 거죠. 제 이야기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이 더 좋은 명단이잖아요, 리더님들 사실. 그래서 나의 시도를 뒷받침한 리소스가 줄어들 위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아니면 열심히 하다가 리소스를 공급했는데 잠깐 우리 집에 소득이 준다든지 내 시간이 부족한다든지, 그러면 잠깐 더 비용이 낮은 게임으로 바꿔보는 거죠. 저처럼 휴식기를 잠깐 가진다든지 재충전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리더님들.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이걸 기억하세요. 0%만 아니면 돼요. 즉 0%면 하면 안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0%면 하면 안 돼요. 이 뉘앙스 아시겠어요? 0.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1000번 하시면 돼요. 근데 0%라면요? 절대 안 되는 거라면요? 하면 안 돼요. 우리 검토해 볼까요? 아메이 진짜 안 돼요? 다 안 돼요? 0%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확률 굉장히 높아요. 할만해요. 내가 시도만 계속하면 돼요. 0.1%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000번 시도하시면 되고요. 1%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00번 시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할 게 있어요.
자기 어떤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뭐 한 달, 두 달 한 건 아니잖아요. 1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반응이 오지 않았을 때 좀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아 라는 느낌이 왔어요. 방향이 맞더라고요. 제가 점점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 나와요. 아무리 느리게 가고 있더라도 거리가 짧아지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마련이라고요. 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자기가 계속 퇴보하는 것 같아. 그럼 잠깐 멈추셔야 돼요. 모든 행동은. 그리고 돌아보세요. 자기 위치를. 그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방향을 바꿀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장담하건대 아멘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사람한테만. 왜냐하면 온라인이 가능해졌어요. 미디어가 가능해졌어요. 누구한테 관리받겠어요? 탁월한 사람한테 관리받겠죠. 거리가 상관없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 바쁘고 안 만나주고 만날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탁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요. 소비자가 왜 나를 만나야 돼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온라인 상담을 해주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본인 개인 영상을 다 가지고 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소비자가 나한테 관리를 받아요? 저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탁월해지기로. 그래야 살아남아요. 양극화는 엄청 심해질 거예요. 아메이 진짜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사람한테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님들.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행운이세요. 행운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간 거예요.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은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최고였다면 돈이 딴 걸로 안 바꾸죠. 돈은 최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돈은 필요해요.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저는 이거 진짜 느끼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내 부모님을 사랑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내 아이를 사랑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해요. 내가 자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